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이제 구정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한 주간에. 오늘 뭐 왔다리 갔다리 오전 내내 좀 시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또 연기금의 차익 매물과 그리고 외국인이 오전만 해도 사실 사는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이번 주 거래대금 축소되면서 명절 앞두고 증시 반등을 못하는 거 아니냐. 밤사이 미국이 또 너셀 지수가 중성주가 좀 상당히 올랐고 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이제 3100선에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을 아마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오늘 그래도 오후 들어서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고향이나 이런데 이제 부모님 뵈러 많이 못 가시겠지만 어쨌든 증시에서는 기분 좋은 어떤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세들을 보면은 사실 지수는 큰 상승의 흐름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추세적 상승 이런 것들은 지금 박스권 지수 오히려 하단을 코스피를 뭐 한 적게는 2900에서 많게는 3200 지금 이게 뭐 한 3100선 정도 하고 있죠.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950선 전후로 해서 1000포인트 아래는 많이 보면 930을 보는데 900 정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지수는 갇혀있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는 그런 시세의 흐름이 매우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지없이 그런 시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죠. 오늘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시장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뭐 들어온 물량도 있었지만 7,500억 중에 거의 3,500억 가까운 매수세가 카카오에 외국인 매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최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옵션 만기는 무난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뭐 일론 머스크 뿐만이 아니라 그죠? 국내에서는 김봉진 우한 형제들, 뭐 김스라 마켓컬리, 이승건, 그 바바리 퍼플리카, 토스로 유명하신 분들, 그죠? 스타트업계 대표하는 창업자들이 클럽하우스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뭐 일론 머스크도 등장했고, 그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업계 종사자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인기를 끄면서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3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일 연휴 앞두고 거래량은 위축됐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거래대금이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30조 아래로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 합쳐서 외국인 종가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만들었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공격적인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이런 바스켓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마감한 만기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만기에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좀 누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카카오 연매출 4조 시대 열었다. 이게 타이틀인데 역대 최대 실적이죠. 그죠?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카 얘기가 계속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애플이 현대차 아니어도 전기차 생산 문제 없다. 닛산은 일본 자동차 업체 중 애플과 진지하게 논의할 가능성 가장 높은 후보다. 이러면서 자꾸 일본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정확히 어떻게 표현됐냐면 원래는 이 현대차가요 애플이 노리던 거는 저는 자율주행 그죠?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원래 끌고 가고 싶었는데 이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현대차 그룹에서 공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 얘기가 나왔고 닛산이 애플과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한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닛산의 마코토 유치다 최고 경영자죠. CEO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애플과의 협력 관련 질문을 받았고요. 우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뭉뚱그리면서 얘기하면서 마치 애플카에 대한 진지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이렇게 가장 높은 후보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렇게 분석을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절대적으로 일본 자동차 여러 군데랑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미국 자동차 메이커랑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추측된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시세가 주식시장에서 뭐 꼭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일본 자동차 그룹도 그렇고 관련된 움직임들 부품주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파트너는 짓겠죠. 근데 일전에 제가 약간 추측한 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애플은 지금의 자기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자동차에 장착해서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집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애플의 어떤 기술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옛날에 내연기관의 현대차, 기아차만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대차 그룹이 그냥 단순 OEM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완성차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시장에서 이미 예견하듯이 5%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순 OEM으로 파트너로서 하는 현대차 그룹은 사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저는 저렇게 공시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애플의 어떤 약간의 슈퍼 갑적인 위치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좀 계속 찌라시성 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동차 그룹들의 펀더멘탈과 지금의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수소나 전기차 eGMP도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 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성장성을 좀 체크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또 우주 관련주들이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냈고요. 정말 강했는데 비트코인 하성으로 보낸다 이게 제목이에요. 빅픽처 그리는 머스크. 저도 어제 빅픽처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울경제 타이틀이 요 세 개였어요. 요 세 줄. 우주 탐사 에너지 전기차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새로운 혁신이다. 달러 결제 대신에 비트코인 결제. 암호화폐 변동성 등 리스크도 크다. 우려 시각도 있다. 이런 긍정적 코멘트와 부정적 코멘트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을 산 테슬라가 왜 샀을까? 이런 거를 제가 마무리 코멘트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자동차에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고 앞으로 우주 스페이스X를 통한 화성 탐사를 가더라도 결국에 우주에서 약간의 디지털 화폐 같은 그죠? 거기 가서 또 종이 화폐 이런 거를 쓰기보다는 디지털 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빅피처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서울경제에서 오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좀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 좀 저는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뭐 틀렸다 맞다 이런 논란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갖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혁신의 시대에서 또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단순히 현금을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말했던 네이 달리오의 그런 발언처럼 그냥 지금의 유효성 현금을 물론 유상증자를 받은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투기적 우려시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있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오너는 단순하게 이런 맥락으로 저는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명절을 지내시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보시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결국 디지털 화폐 노마드 시대는 결국 가는 분위기 근데 그 혁신이 빨라질 수 있는 트리거를 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트코인 띄운 일론 머스크 이번엔 클럽하우스 띄우기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클럽하우스가 뭘까요? 클럽하우스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클럽하우스가 뭐냐면 3월에 그죠? 작년 3월에 코로나 터질 때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많이 나오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폴 데이버슨 구글 출신 누어센스가 만든
쌍방향 음성 기반 SNS입니다. 쌍방향. 1A가 아니에요. 쌍방향인데 음성이에요. 음성. 영상이 아니고 유튜브가 뭐 영상이라면 음성입니다. 근데 이 클럽하우스가 지금 어떤 분들이 아까 쓰냐면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국내에서 스타트업들 유명하신 분들 대표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이걸 쓰면서 이용자가 폭증을 만들어놨습니다. 클럽하우스 사용자는 눔이라는 부르는 채팅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눔에서 방장과 그가 초대한 발언자들이 비즈니스, 뭐 산업, 정치, 이슈, 주식 다양한 주제를 대화를 하거든요. 나머지 초대된 사람들은 이야기를 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참여 의사를 밝히면 청취자도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보면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뭐 방인데 그냥 음성으로 말하는 떠드는 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개방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야지만 그 방을 갈 수가 있고 다른 SNS와 달리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도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용자의 초대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 2장의 초대권만 준다고 합니다. 2장. 초대를 받아도 2장. 그래서 이게 당근마켓 이런 지금 국내 중고마켓에서 초대장을 뭐 한 장에 얼마에 판다. 이런 거래까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초대권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녹음 불가. 근데 사실 녹음 못 한다고 하는데 클럽하우스 들어가서 옆에서 녹음기 틀어놓고 녹음하면 녹음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저도. 자, 그리고 아무나 가입시키지 않고 유명인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일반인들 다 가입해서 일론 머스크랑 대화도 하고 싶고, 그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클럽하우스 가입 인증글이 줄을 읽고 있고요. 이게 애플만, iOS 사용자만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개발 중이에요. 애플 스토어에서 지난주에만 110만 명이죠. 이게 다운로드가 발생하면서 SNS, 지금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향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클럽하우스가 어떤 건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어쨌든 폭발적인 더 반응을 일으켰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거의 주식 시장이 아니라 모든 어떤 트렌드에 핫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말 한마디에 되게 우리는 촉각을 세워야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카카오. 이거 제가 요 영상 2개 올렸었어요. 카카오 1편, 2편. 제가 3편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3편은 안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 채널 구독하고 카카오 검색해서 보시면 있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11월에 이때 20만원대인가요? 이때 30만원대인가? 하여튼 그때 이게 텐베거 종목이 가능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올렸었거든요. 이 텐베거 그 종목은 10만원에서 한 100만원은 간다 이런 식으로 올렸던 건데 벌써 50만원 가까이 왔습니다. 뭐 이제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봤자 2배인데 사야 되냐 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형 기업이고 시총 몇십조짜리를 2배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삼성전자가 2배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아요. LG화학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올라오면 2배입니다. LG화학 그럼 안 사실 건가요? 그러니까 스몰캡에서 먹을 게 있고 대형주에서 먹을 게 있어요. 어쨌든 매출 보시면 2019년에 3조였는데 20년 코로나인데 4조 얼마가 올랐어요? YY 35%, 플랫폼 부분은 50%, 컨텐츠 23%,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플랫폼, 톡비즈, 포터비즈 이런 쪽, 특히 톡비즈가 너무 뛰어났어요. 포터비즈는 줄었습니다. 그죠? 요것만 유일하게 줄었고요. 영업이익 120% 줄었어요. 456억 아니죠, 4560억. 그죠? 4조에 4560억. 영업이익률 12%. 아마 올해는 영업이익률 거의 15% 이상으로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단기순이익도 1670억. 이게 결국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
2020년은 진짜 카카오의 해였다. 이렇게 봐요.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강력한 매출 증가 그리고 확실한 영업 레버리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성장했으면 올해는 더 빛날 것으로 분명히 예상해요. 매출 증가에 이익에 예민하게 큰 폭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은 여기서 한 30% 내외로 증가할 건데 이 영업이익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효과로 이게 거의 70에서 80% 늘어날 거라고 그런 PR이 낮아질 거고 단기적으로 더 좋게 나올 거고 이익률은 올라갈 거고 이익률 아까 15%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20% 이상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카카오 미래가 정말 밝죠. 그리고 뭐죠? 지금 카카오도 관련 자회사들 상장을 했을 때 많잖아요. 상장한 회사들 많고요. 톡비즈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신사업 올해 흑자 원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빌리티 페이 이런 신사업들 마케팅을 그동안 비용을 많이 썼으면 이제는 분명히 BEP 순이익분기점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증권사들이 카카오 목표 주가를 어제 실적 발표고 줄 상향했습니다. 높게 쓴 데가 NH투자증권에서 60만원까지 나왔고 하이투자증권 뭐 63만원 그죠? 하이 제일 공격적으로 쓴 것 같아요. NH가 60 정도 나머지는 한 50 후반대 이렇게 썼는데 오늘 뭐 종가가 48만원인가요? 48만 얼마 이렇게 했으니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HTS로 시장 보겠습니다. 자 HTS 보면요 오늘 거래대금 18조 옵션 만기면 동시효과의 물량 터진 것도 있었을 텐데 거래대금이 상당히 어제보다 낮죠. 코스닥 10조 합이 30조 언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아까 오전 내내 흐르다가 마이너스까지 났던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점심시간 전후로 올라오는 척 하면서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점심시간 딱 지나고 1시부터 1A로 상승하면서 종가가 코스닥은 0.6% 거래소는 0.5% 그래도 명절을 앞두고 산뜻하게 이번 주 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시스 보십시오. 지금 1.6이면 강력한 콘텐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외국인이 이끌면서 그죠? 선물이 그동안 현물보다 낮았었는데 오늘은 선물이 현물을 앞서면서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차익거래가 바스켓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 코스닥도 샀고요. 조금이지만 개인은 코스닥 거래소 오늘 설 명절 앞두고서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별로 안 보였습니다. 기간이 9천억 가까이 던졌고 이 기간 물량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연기금 또 얼마 팔았죠? 3천억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연기금 뭐 올해 6월 말까지 팔더라도 30조를 팔려면 매일 3천억씩 팔아도 얼마죠? 100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도 3달은 더 판다는 건데 이 비중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논란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그죠? 바스켓으로 연기금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연기금 역시 400억 전체 550억 중에 400억 가까이 던졌으면 정말 많이 던진 거예요. 코스닥도 뭐 비중 늘린다고 하더니 계속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볼까요? 코스피 차트 계속 올라와서 11월부터 이렇게 삼각 수렴함 만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또 밑으로 내려왔지만 20일선 회복은 못했지만 강력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얘도 수렴하고 있다. 제가 이 수렴을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위던 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하면은 매크로 환경 달라진 거 없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제가 조만간 2, 3일 내로 명절 때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크로 환경과 함께 점검하는 거를 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기다리는 영상들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동성 지수는 M자형으로 꺾였었는데 오늘 지수는 오르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많이 내려온 만큼
명제를 앞두고서 아무래도 외국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변동성은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안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관련 종목들 볼게요. 일단 코스피 200부터 보면은 삼성전자는 1.3%나 빠졌고요. 지수를 아무래도 못 올린 게 이 역할이 컸었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6% 급등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오늘 반등 나섰죠. 어제 좀 뭐 폭락이 있었는데, LG전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조인트벤처 마그나와 협력한 업체에서, 그죠? 뭐죠? 이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그래요? 그래, LG전자 무조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애플과 관련해서 전장 쪽 들어가. 근데 제가 이거 구강모 회장 또 M&A 항제 뭐 이런 거, 이건희 이런 거 올리면서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LG전자 정말 좋게 봅니다, 올해 정말 좋게 보고, 이게 단기간에 급등해서 못 노릴 게 아니라, 전장 쪽은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그죠? 카메라, 자율주행 뭐 이런 쪽 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대형주 보통 웬만하면 저도 잘 얘기 안 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 그렇게 강하진 않고, 효성이 3인방이 휴성 지주사까지 해서 거의 3%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조정을 하루 받고 반등하는 모습. 바이넥스 러시아 백신 지금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죠? 미국이나 유럽 거보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바이넥스랑 이수앱지스에서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수앱지스는 상한가 같고 바이넥스도 CMO 기업인데 오늘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별반 이슈 없었고, 오스테 임플란트가 실적 되게 좋게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최근에 이렇게 좀 기다가 오늘 좋은 모습, 앞타모 사이언스는 뭐, 이슈로 인한 거는 아니고, 최근에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죠? 뭐, 파크시스템스, 넥스팀, 뭐, 주성 엔지니어링, STI 최근에 소재 관련 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PI 첨단 소재 이런 쪽도 지금 좋고, 여기서 보면은 이거 우주항공주 세트레가 오늘 19가였고 AP 우승이 오늘 또 10% 가까이 올랐어요. 얼마 전에 상한가였는데 한 이틀 쉬더니 상한가 오늘 10% 올랐고, 그죠? 이 5G 관련 중에 전력 반도체, 간 뭐 이런 쪽 해서 메탈라이프가 또 오늘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LG이노텍은 LG전자랑 같이 오른 맥락이 있었고요. FPCB 쪽 해가지고 나쁜 모습 아니고 좋은 모습 그렸습니다. 음식료, 화장품, 시클리컬, 미디어 뭐 이런 거, 유통 뭐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 화장품 1월 수출 계속 좋다고 했는데 LG 생활건강 오늘 강했고, 나머지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이쪽 반도체 쪽이 좀 강하고 대형주 몇 개가 강하면서 이쪽은 좀 소외받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미디어 내적 게임 인터넷 요새 핫한데요. 되게 핫한데 빅히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죠? 카카오 게임즈도 오르고, NC소프트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계속 웹젠도 다시 오늘 3% 이런 쪽, 그리고 뭐 웹툰 관련한 DNC 키다리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와이더 플래닛은 오늘 결국 아침에 개불을 띄웠지만 좀 종가에 밀리는 모습, 이런 모습도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종목을 좀 점검해 봤고요.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가 20년 매출 4조 돌파, QoQ 분기 이익 성장 계속 탁월해요. 오늘 외국인이 3,300억, 그죠? 넘게 매수했죠. 50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저력. 계속 눈여겨 지켜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에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근데 내일부터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앞둔 게 수요일로 된 겁니다. 연기금 매도는 계속 나와요. 풍부한 유동성인데 연기금 매도를 지속 나오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비중 조절에 대한 합리화를 분명 맞지만 시장을 흔들만한 수급 요인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기금 매도 계속되면 오케이, 땡큐. 연기금 많은 종목들은 단기간 수급에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연기금 수급 없는 종목들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의 논리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안 했는데 아까 탑뉴스에서 상하이 지수가 3,600선도 넘었고 5년 반 만에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연초 이후 약 4,500억. 성장 여력 중국 시장 지금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IMF에서 올해 보고서,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좀 침체를 중국도 입었지만 GDP 증가율 전망치가
7.9%. 어마어마하죠. 물론 기저효과도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근데 중국이 정책 리스크가 있고 미국이 견제하는 여러 가지 정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건 분명한데, 중국 얼마 전에 까이다오, 그죠? 이런 것들 꺼바로우 말고 까이다오인가요? 그게 상장하면서 거의 시총이 170조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 뭐 시총 거의 6위 안에 든다. 그죠? 바이두, 샤오미 이런 것보다 더 오른, 그냥 단순 유튜브 같은 조금 컷 영상, 숏 영상 만드는 그런 무형자산의 그런 테크 기업인데, 그래서 중국 쪽 지금 보면은 IT, 그죠? 테크, 그리고 바이오까지 해가지고 정말 이런 신성장 기업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최근에 좀 약하지만 저는 실적 시즌에 따른 숫자에 따른 반도체나 어떤 실적, 그런 시클리컬,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하지 않고 선순환적인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헬스케어가 숫자로 나오기 힘든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 한 해는 또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또 실적 시즌이 지나면 헬스케어를 수급이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헬스케어도 죽은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올해 연초에서 계속 좀 1, 2개월째 조금 소외를 다 받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너무 집중했던 포트폴리오 투자자분들은 힘들 수 있는데, 조금 뭐 반도체 IT 쪽 그리고 미디어 뭐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좀 나눌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등하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은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나 혼자 소외되는, 즉 포모 현상이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 명절 때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지, 정말 여러 개를 투자했는데도 그 투자한 종목들이 전부 다 단일 업종은 아닌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명절 앞두고서 얘기 드릴 건 정말 많아요. 근데 일단 성공 투자를 올해 이제 또 구정, 우리나라 음력으로 치면 이제 새해가 밝은 건데, 구정 이후에 정말 좋은 투자로 결실을 내년 구정 이전에 1년 단위로 했었을 때 정말 높은 수익률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투자를 지향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새로운 영상, 다른 좋은 영상 컨텐츠 플랫폼을 계속 좀 올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21년 늘 함께 가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